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쭉쭉 들어오시고요. 30분부터 시작하고 지금 서승범 코치님께서 미리 더 들어와 계십니다. 예, 들어와 계셔가지고 혹시 여기 미리 사전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는 사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모두에게 추천하고요. 님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조건 어떻게 팔릴까요? 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야. 아주 좋네. 네. 그 유명하신 드리드 정신에 DID 정신이 있듯이 저는 무조건 액션합니다. 와, 액션을 사실은 이제 무조건 팔린 생각해 보시면 전부 무조건 행동으로 옮긴다. 예, 행동을 하면 뭔가 현실이 바뀌어 있거든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 올 초에 돌아가셨지만 시하라 아키라라고 간다마 선언이 못지않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행동하면 다음은 현실이다. 행동하면 다음은 현실이다. 아주 멋진 말이죠. 행동을 하면 다음에 현실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지만 현실로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행동을 하지 않으면 현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동하면 원래 일본어 직역을 하면 행동하면 다음은 현실이다. 행동의 다음은 현실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인생에 이분이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마치 그 페이지 한 장을 그 인생의 페이지를 넘긴다. 이런 넘겨가야 이제 넘겨야 되는데 그 넘기는 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게 되면 인생의 페이지가 비로소 넘어간다는 거죠. 네.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인생의 페이지가 안 넘어간답니다.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고 계속 거기서 정체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명언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하여간. 선생님, 근데요. 네. 행동해도 안 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걸까요? 행동해서 안 되는 거는 또 행동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간다마사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스몰 스텝이라는 뭐 책도 있지만 그 책 이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제가 하는 리드 팩션이라고 하는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강의나 아니면 피처 맵핑이라고 하는 또 간다마사가 또 만든 도구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한 발짝 내딛는 같은 아주 작은 스텝을 일단 우선 내디도 보라는 거죠. 거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고, 네, 거기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 행동이 아주 거창한 행동이 아니고요. 간담화에서 얘기하는 액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영화 감독이 보통 이제 뭐 영화 감독이 뭐 드라마 감독이나 그 장면을 찍을 때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보통 대기하고 있거든요, 배우가. 딱 멈춰선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감독이 레디 액션 하면 그때 이제 액션을 듣고 움직이죠. 네. 바로 그 액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겁도 많고 두렵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뭔가 행동을 하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그냥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사람의 등을 톡 쳐주는 정도의 액션? 네, 그게 액션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자기는 그렇습니다. 못하면서 다른 사람 코치는 잘해요. 이거. 네, 왜냐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네, 흔히 얘기하듯이 중이 제 머리 못 깎기 때문에 그래서 코치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코치의 코치라고 근데 제가 코치라는 걸 별로 의식하지 않았을 때부터 되게 유명한 코치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10년 전부터 계속 저를 코치의 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를 코치의 코치라고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뭔가 계속 영감을 준대요, 제가.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코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코칭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그 외롭고 스트레스 받고 혼자 있을 때 근데 그 코치조차도
누군가한테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난 한 사람 정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분, 원래 거의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거든요. 재작년에. 그래서 평생에 이제 멘토라고 삼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신 항상 그분이 했던 말, 그분이 저한테 남겼던 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멘토랄까 그런 코치의 코치가 물론 살아계시면 좋지만, 꼭 살아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분을 멘토로 삼아서, 그분을 코치로 삼아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게 또 제가 하고 있는 퓨처 홈핑의 하나의 기법이기도 하거든요. 간담화사가 개발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퓨처 아니면 하여튼 제가 매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오늘은 여기 이걸 광고를 할까, 그 안내를 저는 안 했는데 나중에 우리 민진영 대표님이 제 톡방이나 이거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올려도 될까요? 끝나고 나서 링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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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거기에 이제 퓨처홈피, 제가 이제 간담화설의 소셜클럽이라는 방도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로 퓨처홈피라는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간담화서가 이제 스토리 싱킹이라는 책이 최근에 또 번역돼서 나왔는데, 전내사고 스토리 싱킹. 매주 제가 월요일 오전 7시부터 30분 동안 무료로 주간 퓨처홈핑이라는 걸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77주 차예요. 다음 주면 78주 차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작년 3월부터.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반 넘게 하고 있죠. 한 번도 안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 제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회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야, 매일 하는 것도 루틴이 되기 쉽지 않은데 그거 한 주에 한 번 해갖고 되겠어?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해봐, 나도 모르겠다.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해보면 알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죠. 77, 딱 숫자도 맞아 떨어지, 딱 요번 주가 77주 차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주 차가 되는 때 뭔가 좀 이벤트를 하려고요. 원래는 1년이 지날 때 52주가 지난다면 이벤트를 뭔가 숫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딱 이번 주 70주, 제가 7을 또 좋아하는데 7이라는 숫자로 딱딱 떨어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0주 차까지.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하고 먼저 있습니다. 도착하겠네요. 17일간 100주차가 진짜요? 11월 달인데요. 그렇구나. 네. 매주 일요일 밤. 네. 선생님, 네. 근데 지금, 네. 네, 민 대표님 얘기하세요. 네. 이제 바로 시간이 돼서 일단 네. 제가 끝나고 나서 또 끝나서 질문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간다 마사노리 최고 우리 한국의 전문가 서승범 코치님을 모시고 무조건 팔리는 마케팅 비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네. 진행.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무조건이라는 말이 붙으면 사실 제가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무조건 안 팔리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책임져야 되겠죠. 어떻게 책임질 거냐에 대한 거는 강의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근데 팔리는 마케팅, 팔리는 공식 맞는 말이고요. 간다마사는 일본의 가장 유명한 마케팅 구루죠. 참고로 간다마사는 저랑 같은 나이고, 제가 일본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었는데, 제 고등학교 일본 학교를 제가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에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대학교 절친이 간다마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인 거죠.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하고도 그렇게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간다마사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봤고, 또 간다마사이가 여기 좀 돌려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오늘은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한 간다마사이 마케팅의 비밀, 무조건 팔리는 공식, 이걸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어릴 때 이제 일본에서 오래 살았고요. 그다음 잠깐 아사히신문 서울지구 기자도 했었고, 뭐 강구에서 오리콤, 피닉스콤 이런 데를 다녔었고, 자꾸 다녔었는데, 좀 특이한 경력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올림픽, 나이가 좀 이렇게 생각보다는 제가 동안이지만 나이가 좀 있습니다. 64년생이고요. 그래서 88올림픽,
그 다음에 93년도에 대전 엑스포,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 이 3대 이벤트를 다 현장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대 이벤트를 다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쨌든 그게 제 이제 좀 주된 이력 중에 하나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다마 선수를 그냥 자연스럽게 뭐 연구라기보다도 한 20년 넘게 봐왔고, 간다마 선수가 만든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리드 포 액션인데요. 리드 포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리딩 퍼실리테이터라는 자격을 따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출장길에 8시간 교육을 받고 리딩 퍼실리테이터라는 자격을 따서 간다만 선수가 만든 리드 포 액션 협회의 공식 리딩 퍼실리테이터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6년에 그 자격을 따서 지금 5년 정도 계속 한국에서는 하고 있고, 그래서 해시태그를 하셔서 뭐 카톡이나 뭐 네이버나 해시태그에서 카톡에다가 예를 들면 리드 포 액션, 뭐 퓨처 매핑 이렇게 치시면 제가 했던 흔적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제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마케팅 코치, 비즈니스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간다만 선수가 미국에서 가져온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교육 도구가 있는데, 포토리딩이라고 일종의 속도인데요. 저는 포토리딩을 제대로 간다만 선수에서 배웠고, 그리고 간다만 선수가 또 개발한 퓨처맵핑이라고 하는 걸 유일하게 마스터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어요. 어쨌든 정식으로 배웠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월요일 오전 7시부터 줌으로 지금 77주차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스토리 싱킹이라고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을 혹시 이제 사서 보실 기회가 되신다면 거기에 제가 추천서도 썼는데, 보시면 아마 퓨처 매핑을 배우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 방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배우실 수 있고요. 오늘 그러면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은 사실 이제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이라는 책은 간다마서 책이 다 거진다 절판이 된 게 많아가지고요. 알라딘의 중고서적 같은 데 보시면 수십만 원을 호가합니다. 어떤 책은 뭐 50만 원 넘게 되는 책도 있고요. 주로 뭐 10만 원, 20만 원은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간다마서의 책 중에서 예전에는 유일하게 절판이 안 된 책이 이 책이었어요.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이라는 책. 그런데 이 책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비밀 아닌 비밀인데, 번역 전문가하고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기보다도 저는 흔히 얘기하는 번역의 오류는 용서가 되는데요. 편집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책이라는 거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편집을 잘못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약간 이 책은 한국어 번역서는 좀 편집에 오류가 좀 있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이 책이 어떤 책이구나, 그리고 이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 또 책만이 아니라, 그래서 흔히 이제 하는 얘기도 제가 간다마서 책은 무조건 2권을 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절판될지 모르니까요. 흔히 북테크라고도 합니다. 한 10년 묵어두면 한 10배는 뜁니다. 분명히 절판이 돼서 10만 원 이상 될 테니까 우스갯소리로요. 진짜 그렇고요. 나중에는 뭐 20만 원, 3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2권을 사셔서 한 권은 정말 이렇게 너덜너덜 할 때까지 보시고, 한 권은 고이 모셔놨다가 10년 뒤에 북테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뭐라 그럴까, 남겨줘도 될 정도로. 예전에 한번 간다마선의 전집이 몇 년 전인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전집이라고 하는 간다마선 책을 갖다 중고서에 파는 겁니다. 10권을 세트로 해서 200만 원인가? 그래서 팔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희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돈에 대한 말의 법칙이라고 한국어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걸 직역하면, 아니면 말 그대로 뉘앙스를 살린다면 가세구 고토바노 호소쿠라고 하는 일본어인데요. 가세구라는 게 벌어들인다, 벌이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간다마서가 얘기를 해요. 얼마나 수입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는 당신이 속한 회사가 아니고, 내가 어떤 속해 있는 그 회사에 따라서 내가 수입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개인이 얼마나 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 혹은 고객에게, 그러니까 파는 힘, 어떻게 내가 세일즈를 해서 내 거를 팔 거냐, 그 힘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특히나 간타만 선생이가 왜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말빨이 먹히고, 한국 사람들이 뭐 20년 전, 10년 전 차를 미친 듯이 찾아서 보는 이유는요.
탁상 공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대가들 많죠. 뭐 필립 코트런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대가들의 책들도 많고 미국이나 이렇게 건는 번역서 혹은 교수들의 책 많지만 탁상 공론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면 실전에서 정말 이렇게 배우고 깨우치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이론을 정리하거나 연구해서 했던 건데 간다만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MBA가 있고요. 미국에서 경제학 석사 워튼 스쿨에서 MBA를 땄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좋은 MBA를 나왔죠. 원래는 또 외교관이었고,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외무고시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외무고시에 합격을 해서 4학년 때 이미 졸업하기 전에 이제 뭐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외교관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뭐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좀 뛰어난 사람인데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어쨌든 그게 나중에 이게 컨설턴트가 된 사람인데요.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제로 2만 명이 넘는 경영자, 창업가들 육성했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탁상 공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생각만을 적은 게 아니라 실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거기 때문에 힘이 있죠. 그리고 잘만 이거를 활용을 하면 엄청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예전에도 제가 이제 가끔 어떤 모임이나 나가면 저한테 살짝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사실은 대표님 제가 간다를 선생님 예전에 엄청나게 파고들고 읽어서 그게 다 지금의 내 노하우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게임 업계에서 나름 유명하신 분인데 본인의 모든 마케팅의 근본은 다 간다마사한테 배웠다. 간다마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은 또 그러다 보니까 간다마사 말고는 다른 사람이 쓴 책이나 마케팅 책은 눈에 안 들어온대요. 그 정도로 간다마사 팬들이 알게 모르게 한국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은 내가 이거를 간다마선을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작년에 또, 마침 이야기보다 도 코로나가 오고, 그런 와중에서 제가 간다마선의 소셜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또 간다마선을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특강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내면 안에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재능을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빼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간다원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랄까 한국어 번역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는 편집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편집이 한국어 그걸 보면 1부, 2부, 나중에 책을 사서 보시게 되면요.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각 1부가 1장, 2장, 2부가 3장, 4장, 5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은 1부의 1장, 2장은 그게 1장이고 2장이고 2부는 3, 4, 5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장입니다. 파트 3,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심지어 일본어 원서가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일본어 원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일본어 원서를 보면 여기 이렇게 뒤에 이쪽 배 보면 빨갛게 이제 그어져 줄이 쳐져 있어요. 빨갛게. 왜 빨갛게 쳐 있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파트 3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 3이 요 세 번째에 있는 요겁니다. 빈자와 부자의 팔리는 공식 41가지. 이게 간다마선의 20년 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제대로 다 이해를 하고 이거를 제대로만 공식으로 내가 써먹을 수 있게 되면 간다마선의 급이 되는 겁니다. 진짜 막말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그리고 이 동의되는 말의 법칙에 한국어 번역서를 보면 이 공식으로 안 되어 있어요. 넘버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오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간다마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5가지 질문이 있어요.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이 5가지 질문만 잘 활용을 해도 뭔가 써먹을 때가 많은데 5가지 질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소나의 법칙이라고 유명한 간다마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카피라이팅의 법칙인데요. 세일즈 카피라이팅의 법칙인데 이 파소나의 법칙은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광고회사에 있었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던 법칙이었어요. 근데 그게 파소나의 법칙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쓰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게 있더라라고 다 선배한테 배워서 알게 모르게 쓰고 있고 배웠는데 도대체 원조가 누구야? 이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다면서가
이 책을 내면서 비로소 이제 오픈을 한 거죠. 공개적으로. 그전에는 그럼 어디서 있었냐? 좀 폐쇄적인 어떤 그룹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고객 획득 실천 모임이라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수만 명의 어떤 CEO들을 키워왔는데 거기서만 가르쳤던 법칙인데 중간에 어디서 새어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거죠. 너무나도 잘 먹히니까. 하여튼 요 세 가지인데요. 책은 내용은 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이 돈이 되는 말의 법칙, 벌이가 되는 이 말의 법칙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상 공론이 아니라 정말 20년 동안 수만 명의 컨설팅 경험을 그냥 꽉 쥐어내가지고 웅축해서 만든 이론 체계예요. 그러니까 탁상 공론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다마 선우이가 원서에는 공식이라고 아예 돼 있거든요. 수학의 공식처럼 아예 공식이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이라고까지 말이 떨어질 때까지는 엄청난 정말 자신감이 없으면 공식이라고 참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면 공식이 긴가민가 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를 잘 분석을 하고 하나하나를 내가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수학의 공식처럼 마케팅의 공식, 무조건 팔리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필요한 원칙을 또 이게 41가지 공식이 자기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또 겹치지 않게 또 사실 이게 다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1번부터 41번까지 순서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씩 순서대로 하나씩 이해하면서 정리를 하고 41가지 공식을 내가 완벽하게 터득하게 되면 마치 직소 퍼즐이 딱 완성되는 것처럼 풀리지 않았던 마케팅의 모든 퍼즐이 딱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이 책을 보면. 그리고 그냥 이 책을 보면 그냥 그냥 간다마 선생님이 이런 책 잘 쓰니까 무슨 자기계발서 같이 보이네. 돈이 되는 말해 보시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마케팅 체계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품의 특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신의 상품은 한마디로 어떤 건가? 라고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품입니까? 근데 그걸 하나의 특징이 아니라 두 가지 특징을 20초 이내로 하나만 얘기하면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20초 이내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라는 걸 항상 준비해 놓고 계셔야 된답니다. 누가 물어봐도 우리가 흔히 뭐 엘리베이터 피치라고도 하고 갑자기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쪽 사장님이 탔어요. 내가 근데 이야기할 시간이 20초, 30초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 그때 딱 바로 당신 뭘 하러 왔어? 당신 지금 어떤 상품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버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뭐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그 상품을 갖고 싶어하는 고객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팔고 싶은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싶은 사람한테 팔아야지. 상품을 갖고 싶지 않은 고객을 한테 얘기하면 도라미 타불이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20초에 설명한 것만으로도 거꾸로 그 얘기만 딱 들었는데 그거 나한테 좀 꼭 팔아주세요. 라고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고 이게 진짜 제발 좀 팔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탄원하는 고객은 도대체 어떤 고객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고객이 진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아까 이제 행동에 대한 질문도 저한테 하셨는데 어떤 분이 자, 행동을 일으키기 위한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자, 흔히 얘기하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뭐 심지어는 법을 어기고 마약을 하다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쾌락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쾌락은 쾌락은 행동을 일으키긴 하지만 참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든 참을 수 있거든요. 버티면 돼. 뭐 금욕을 하든 뭐 하든 버티면 돼요. 근데 고통은 이건 정말 괴로운 거죠.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참고로 약간 제가 통풍이 있어가지고 엊그제 통풍을 걸려보신 적 계신지 모르겠는데 통풍이 한번 걸리면요 정말 바람만 스쳐도 아파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약이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주사 몇 방 맞고 약을 먹어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제 또 약간 마음 이렇게 그래서 뭐 통풍에 제일 안 좋은 게 치맥이거든요. 맥주, 치킨 이런 게 제일 안 좋은데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게 이 고통을 내가 엄청난 아픈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든 하고 싶죠. 진짜. 이거 당장 낫게 해준다면
뭐 주사라도 맞든 뭐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와서 우리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뭐 내 생명에 직관되는 거니까 장난 아니죠. 근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 이유 따지지 않고 무조건 행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내 애가 아파요. 당장 등에 엎치고 가야죠. 뭐 그런 거랍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쾌락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나온 도대체 고객의 고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간담회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의 아픔을 지금 제가 막 설명드렸죠. 내가 아픈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 진짜 고객이 어떤 걸 엄청나게 아파하는지 어떤 거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그걸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감성을 갖고 있냐는 거죠. 내가 전혀 센스가 없어요. 고객이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 느껴. 그럼 고객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해주죠. 그래서 이 감성, 이 센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객의 아픔을, 내 자신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당신이 가질 수 있는지 갖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 판매를 위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아픔을 내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센스, 그게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고 간담회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질문 3, 거기까지 됐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 회사, 내 자사의 신뢰성을 뭔가 표현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여러 가지 비슷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강사 시장에도 비슷한 강사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예를 들면 기존 고객이 왜 우리 회사를 택했을까? 비슷한 상품, 비슷한 강의가 많은데 왜 굳이 나한테 왔을까? 왜 굳이 간담회사를 찾으러 왔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내 기존 고객이 왜 우리 회사로부터 이 상품을 사기로 했을까? 뭔가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는 그럼 더 안으로 들어가서 자, 더 한층 고객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고객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걸 간담회에서는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니 저도 아까 잠깐 통풍 얘기를 했지만 이건 좀 좀 다른 얘기지만 통풍 걸리시잖아요. 그게 심해지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그리고 뭐 누구나 갑자기 그냥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밤에. 갑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소리 질러 본 적이 있냐. 아니면 엄청난 분노를 느껴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객이 정말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고민, 불안, 어떤 걸 불안에 떨고 있는지 이걸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그리고 자,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그 고객이 또 도저히 억제할 수 정도의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런 어떤 분노, 고민, 불안, 욕구를 고객이 어떤 장면에서 느끼고 있는지를 내가 오감을 다 사용해서 한번 묘사해 보라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이게 제대로만 묘사가 된다면 고객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점을 내가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비즈니스는 성립되는 겁니다. 자동방으로. 그죠? 왜냐하면 뭐 당장 해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민을 내가 해결해 줬다고 한다면 바로 그냥 지갑이 열리는 거죠. 그걸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또 고객을 좀 안심시켜야 되죠. 고객을 안심시키려면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네가 해줄 수 있어? 정말 가능한 거야? 증거 대봐. 그래서 간담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압도적인 증거를 대라. 압도적인 증거가 우리 흔히 생각하는 고객 후기,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어떤 실적 등등 많이 있죠. 그래서 자, 왜 이 상품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심을 날려버릴 구체적인 압도적인 증거는 뭐냐? 그래서 이 압도적인 증거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후기도 좀 쌓고 그런 거를 SNS상에 남겨놓고 요새는 이제 검색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담회사가 또 다른 책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지명 검색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리드포액션은 저는 그래서 리드포액션이라고 늘 얘기를 해왔고 제가 제 블로그에 리드포액션만 한 600개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한 5년 동안 그 정도를 올린 거죠. 그걸 꾸준히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유는 오로지 해시태그 하나만을 위해서 해시태그에다가 그리고 이제
참고로 카카오톡은요, 다음이 인수를 했잖아요. 그 다음 카카오다 보니까 네이버에 아무리 이걸 올려도 다음에서 카바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카카오톡에 노출이 되려면 티스토리 블로그에다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네이버하고 똑같은 거를 티스토리 블로그에 오로지 그 용도만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혹시 이제 카카오톡을 열으셔서 해시태그 하셔갖고 한글로 리드 포 액션 혹은 한글로 해시태그하고 퓨처 매핑 혹은 한글로 이렇게 해시태그하고 서승범 코치 이렇게 하시면 쫙 나옵니다, 진짜. 네. 심지어 리드 포 액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실전에서 되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사진이 남겨 있거든요. 그 사진이 한 수백 장 더 되나? 스크롤이 밑으로 안 내려갈 정도로 많이 있어요. 네.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네. 그거 보세요. 그냥 얘기하면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압도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면 고객은 납득한다는 거죠. 5가지 법칙이었고요. 자, 이제 유명한 파소날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파소날 법칙이라는 걸 인터넷에 쳐보시면 간담화서 이 파소날 법칙이 쫙 나오는데 그 파소날 법칙을 공개적으로 제대로 오픈한 게 이 책이 처음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너무나도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간담화 선생님은 이제 조금 바꿨습니다. 신파손의 법칙으로. 지금 시대는 SNS의 시대고 뭔가 어떤 예전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고객을 막 선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밀어붙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력을 갖게끔 세일즈 레터를 썼는데 이런 어떤 카피라이팅을 썼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공감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좀 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파소나의 법칙하고 예전 파소나의 법칙하고 지금 신파소나의 법칙을 둘 다 사용하시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용하는 게 한국에서는 먹히는 것 같아요. 네, 굳이 이렇게 신파소나라 해서 그럼 구파소나는 필요 없냐? 안 그렇습니다. 조금의 차이인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의 차이인데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소나의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 자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를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전달할 거냐.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네,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도대체 간담원서를 알게 됐냐. 여기 써있죠. 실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2만 말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먹히는구나. 하나의 어떤 패턴이 완성된 거죠. 간담화 선생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복잡한 상황에서 이 패턴을 발견해내는 능력이에요. 패턴을 발견을 해서 패턴화를 딱 하게 되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금방 알아먹죠. 네. 근데 이 패턴 없는 복잡한, 손이 뭐 이거 복잡계라고도 하고 복잡한 세상을 예전에는 천재들만이, 간담원사가는 천재들만이 그 패턴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못하느냐, 할 방법이 없느냐. 그걸 기가 막히게 간담원사는 정리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는 그 많은 가지 공식도 그렇고 퓨처마핑도 그렇고 간담원사가 하는 모든 그런 툴들은 이 패턴화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패턴대로 훈련을 쌓으면 엄청난 레벨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간담원서를 먹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뭔가 굉장히 성공한 문장,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그런 문장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서 그걸 패턴화해서 만든 게 이 파소나의 법칙입니다. 자, 파소나의 법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용상의 문제가 없는 그 최소한의 항목으로 또 아주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알기 쉽게 법칙화를 한 거고 또 시대에 좌우되면 안 되잖아요. 실제 파소나의 법칙이 처음에 나온 거는 한 17년 전 더 됐나? 지금은 따지면 횟수로 따지면 한 20년 됐을 겁니다. 그런 20년이 지난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대에 좌우되지 않고 불변의 노하우로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신파소나의 법칙은 이렇게 프로그램, 어피니티, 솔루션, 오퍼, 넬로잉 다운, 액션 이 PASONA 요거를 딴 거예요. 그래서 파소나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고 처음에는 고객의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문제 좀 갖고 계시지 않나요? 네. 지금 어떤 게 이 문제부터 들어가서 그래 맞아 내가 지금 그 문제야라고 고객이 바로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어피니티가 아니라 에지테이션이라 그래서 선동한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던져주고, 자, 그러니까 당신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굉장히 선동을 하면 그게 먹혔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면 잘 안 먹히고, 이 친근감을 갖고 다가가야 된다는 게 신파선의 법칙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때로는 이게 세게 들어갈 때도 있어서 오히려 옛날 파선의 법칙이 더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선의 법칙과 신파선의 법칙을 잘 비교하셔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단순하게 해결책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오포를 던지는 거예요. 자,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자, 나는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안을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뭔지를 내 문제를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네. 그런데 해결책도 제시해줘. 단순한 해결책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뭔가 오퍼도 나한테 제안까지 하네. 그러고 나서 또 타겟을 확 좁혀요. 예, 타겟을 좁힌다기보다도 여기서는 제안을 듭니다. 우리 흔히 많이 쓰죠. 자, 이 강좌를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오늘 밤 자정까지 신청한 분들만 혜택을 30% 할인을 드리고 그 다음엔 닫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죠. 알게 모르게. 예, 그렇게 딱 제한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생각할 여유를 안 주는 겁니다. 이걸 여유를 충분히 줘서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고 신청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신청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이 신파손의 법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세일즈 레터, 카피라이팅의 법칙이 있지만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실용적이고 또 현실에서 이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 엄청난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은 원래는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이 아니라 마케팅 교과서 같은 간다마 선언이가 처음에 이 돈이 되는 말의 법칙 책을 내려고 할 때요. 아까 말씀 일본어 원서에서의 파트 3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서로는 3장, 4장, 5장 2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1000페이지가 넘는 원고였대요. 어마무시한 원고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왜냐하면 20년 동의 경험을 다 축적해서 쓰고 싶었기 때문에 뭐 1000페이지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돈이 되는 법칙을 이게 처음엔 그래서 두꺼운 표지 이론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하드커버로 멋지게 출간하고 싶었는데 편집자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론도 좋은데 바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을 압축해서 전달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날리고 20%만 남아서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200페이지가 좀 덥나? 그렇죠. 아주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얄팍한 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마치 한국어 번역서를 보면 그냥 흔한 자기계발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공개되지 않는 원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마케팅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그 마케팅 피라미드를 제가 따로 또 이제 그 미공개 원고를 수줍을 얻어내서 그걸 다시 제가 또 직접 번역을 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마케팅 피라미드만 갖고 얘기를 해도 한 3시간 정도 강의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강의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때 제가 이제 간다마 선언한테 받은 건데 이런 마케팅 피라미드라고 하는 종이로 된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또 수강생한테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지만 내용은 심플하지만 절대로 값없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다마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년 동안의 본인의 노하우를 그때 이제 2달짜리 또 이걸 책을 간다마 선언의 마케팅 완전 공략 스쿨이라고 하는 또 그런 강좌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또 일기생인데요. 네,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단 2달 만에 다 전달해 주겠다. 단 2달 만에 내 모든 노하우와 테크닉을 다 전달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 책에 담아있는 물론 책만 갖고는 좀 배우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엄청난 내용을 압축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공식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에 완전히 반해버려갖고 제 수강생 중에 어떤 분은 이 41가지 공식을 달달 외우고 다니십니다. 근데 외우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2호선 있잖아요. 전철 2호선. 그 전철 2호선의 역마다 41개 역을 이렇게 하셔갖고 역마다 그 역의 뭐 특징점이 뭔데 그거는 뭐뭐의 법칙이다 이렇게 외우셔갖고 아예 달달달달 외우고 계실 정도로 그런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팬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만큼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간단해요. 공식 자체는, 이 마케팅 피라미드라는 것 자체는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1.0이 뭐 개인 중심, 2.0이 고객 중심, 3.0이 사회 중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단계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네, 비즈니스 모델.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하는 메신저, 그러니까 메시지거든요. 고객에게 드는 메시지. 그다음 마지막이 사회 중심으로 갔을 때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마케팅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요 2단계만 갖고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혹은 그렇게 보여요, 지금은. 네,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고 잘 나가는 강사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요 1단계 비즈니스 모델이 어설프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상누강처럼 뭔가 잘 돼가도 확 무너져 버리죠. 네, 그래서 이 1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내면의 코어, 내면의 핵심, 네,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구축하고 그리고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 어설프게 2단계가 잘 돼서 그냥 이렇게 뭔가 세일즈나 아니 흔히 얘기하는 어떤 카피라이팅 같은 기법, 눈에 바로 보이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간담화 선언에는 이제 많은 CEO들을 이렇게 같이 컨설팅하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이제 분명히 그 사람은 마케팅을 실천한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가르친 것도 마케팅이었고, 그런데 우수한 리더들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어설프게 마케팅을 배워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매출이 증대하고 고객의 만족을 얻고 뭔가 사회적 공헌을 하는 것까지 하나씩 단계를 올라가면서 마치 이 마케팅의 3단계를 올라가듯이 그렇게 리더가 되더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걸 마케팅은 단순한 마케팅만이 끝나는 게 아니는 거구나. 이 마케팅 자체가 엄청난 힘이 있구나. 마케팅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을 하게 되면 사람을 성장시켜서 그렇게 성장을 해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간담화서는. 그래서 이 3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1단계는 비즈니스 모델의 층이고요. 마케터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메시지 층. 흔히 뭐 메신저가 되라라는 책도 있지만, 예, 백만장자 메신저처럼 뭔가 이제 고객의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더 줄 거냐.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거나 뭐 카피라이팅을 얘기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단계가 사실은 이 2단계예요. 2단계만이 너무 강조되고 2단계만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랫 단계가 빈약한 거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윗단계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그래서 무너진 케이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가 이 단계를 밟고 제대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2단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무너진 케이스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 잘난 척 알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정말로 이렇게 회사가 어느 규모 이상이 되고 뭔가 제대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성수 단계 올라가게 되면 이 마케터의 시점, 그러니까 그 시점과 고객 시점뿐만 아니라 리더의 시점이 필요하거든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어떤 공헌을 할 거냐.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하면 다 이제 거기서부터 고객이 떠나고 직원이 떠나고 외면하게 되고 무너진다는 거죠. 거기까지를 다 보고서 만든 공식이 이 팔리는 공식 41가지예요. 팔리는 곳이 41가지를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한국어 번역서를 딱 이렇게 보면 처음에 강의를 할 때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차를 켜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차를 보면 목차가 3장, 4장, 5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목차에 그게 없어요. 공식 그 넘버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넘버링을 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팔리는 공식,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서 2부에, 목차 2부에 보면 돈을 버는 체질을 만드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3장이 돈 되는 말을 만드는 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번호를 매기라고 합니다. 0번부터 16번까지거든요. 0번부터 16번까지를 매기라고 해요. 거기에 뭐 성장 곡선의 법칙, 그러면 1번 법칙, 01, 02, 03 이렇게 매기라고 하고, 그래서 공식을 여기서부터 공식이란 말 표현을 씁니다. 저는 원서 그대로 공식의 1번부터 16번까지가 핵이 되는, 그러니까 코어가 되는, 핵심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단계. 만드는 단계고, 두 번째는 넘어가서 두 번째 4장이 17번부터 32번까지예요. 그래서 17번부터 32번까지는
응원자를 모으는,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팬층을 모으는 메시지를 만드는 단계. 팬을 모으기 위해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냐라는 메시지를 모으는 단계라고 하고, 그게 이제 17번부터 32번이고, 마지막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계는, 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가 마지막 5장인데, 그게 34번에서 41번까지라는 거죠. 번호를 매기면. 그래서 번호를 다 매기면 41가지 공식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오류가 있어요. 41가지 공식 외에도 영영의 공식이 있거든요. 이제 마케팅 피라미드는 제가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3단계 공식으로 나눠지고요. 그 번호를 다 넘버링 하시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제 그 한국어 번역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돈 안 되는 생각, 그리고 돈이 되는 생각. 돈이 안 되는 생각과 돈이 되는 생각,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원서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빈자라고 제가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들이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럼 가난한 자 대 돈을 벌어들이는 자, 그럼 좀 너무 길잖아요. 빈자 대 부자, 이렇게 하면 확 들어오고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또 빈자와 부자라는 뭐 그렇게 번역을 한 책도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빈자 대 부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빈자 대 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단어 하나가 가져오는 아주 의식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다르고 아다르듯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표현하는데 번역이 또 조금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서 또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꼭 이 책의 비밀 아닌 비밀을 말씀을 꼭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장이 정말 파트 3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간다만 선의 이 원래 원서를 보면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말의 법칙이지만, 여기에 강력하게 빨간 띠로 써 있어요. 신파선화의 법칙과 팔리는 공식 41가지. 그래서 아까 무조건 팔리는 마케팅이라고 무조건 팔린다라는 게, 이 무조건 팔리는 공식 41가지 공식을 제대로 내가 배우고 활용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다 가져온 거니까 이 공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33번 공식이네. 그걸 써먹어야 되겠네. 심지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이걸 달달 외우고 계세요. 달달 외우면서 뭔가 비즈니스에서 뭐가 부딪히잖아요. 몇 번 공식이네 라고 하고. 근데 물론 다 외우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책을 가능하면 2권을 사시던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예 한국어 번역서를 사면 찢어버리라고. 그래서 찢어가지고 이 3장, 4장, 5장을 찢어서 다시 분철하셔갖고 공식집 이렇게 만들어서 꽂아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 넘버링을 해서, 정말 이거는 다시 편집해서 다시 책을 나왔으면 좋겠어 할 정도로 그렇게 조금 편집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일본어 원서를 보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공식 05번, 공식 몇 번 이렇게 나와 있고, 오죽하면 이게 빨간 줄로 다 칠해져 있을 정도로 이게 아주 중요한 파트고, 그리고 이 파트가 원래는 800페이지나 되는 양이었어요. 간다마서요, 원래 초고에는. 근데 그걸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고, 정말 아쉬움이 많은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엄청난 비밀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책이 처음부터 절판이 안 됐고 유일하게 팔던 책이고, 말도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이다 보니까 뭐 좋고 그런 가계개발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느냐 아니냐에 따라 더 달라지겠지만,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낫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제가 하는 강의를 들었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을 후기에 남겨주셨는데, 참 고마운 후기여기도 했지만 정말 그게 맞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라 정말 맞는 말이고, 아마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하나는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빈자와 부자로 나눴고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오늘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공식 00번이 있습니다, 또. 근데 그러면 이 책을 한국어 번역을 보면 공식 00번이 도대체 어디야? 못 찾아요. 00이라고 공식 나와 있지도 않고, 아니 0번이라는 게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있습니다. 묻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82페이지에 그게 나오는데요. 한국어 번역서는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공식 00번, 분리해서 통합을 해 대법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서를 보면 분리해서 통합을 해 대법칙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공식은 간단해요. 빈자는 나는 나, 당신은 다. 이건 나는 나, 당신은 당신이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한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다.
이런 생각을 근거로 그렇게 고객으로 느끼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이퀄 당신이다. 고객은 바로 나다. 라는 일종의 동맹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동맹관계를 만드는 게 분리해서 통합의 대법칙인데 이건 간담화서 20년 동안에 만들어낸 41가지 공식을 다 아우르는 아주 베이스가 되는 기본의 공식이다. 그래서 이걸 먼저 머릿속에 놓고 그리고 41가지 공식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첫 번째 공식이요. 성장 곡선의 법칙인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또 광고회사 다닐 때 많이 봤던 책이고 지금도 회자되는 책이 하나 있죠.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는데 22가지인가? 몇 가지인지 까먹었는데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첫 번째 법칙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 마케팅 법칙의 첫 번째 법칙이 바로 첫 번째 법칙이거든요. 무조건 첫 번째가 되라. 그러니까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뱃머리가 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후지산을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산이 후지산인데 두 번째 높은 산이 어디야? 모르죠. 알게 뭐야? 아무도 기억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등이 될 바에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서 니치마켓을 개척해서 1등의 깃발을 꽂아라는 겁니다. 실제로 간다마사노리가 20년 전에 마케터로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간다마사노리 마케터로 인정을 안 했죠.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다마사노리가 어떻게 했냐? 나는 그래서 간다마사노리가 마케팅의 대가라고 하지 않았고요. 감정 마케팅의 대가라고 처음에 들고 나온 거예요. 감정 마케팅은 도대체 뭐냐? 감정 마케팅이란 말이 이제 그 간다마사가 쓴 책 중에서 20년 전에 쓴 책인데요. 당신의 회사를 90일 만에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감정 마케팅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는데 감정 마케팅은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까지 아예 그냥 상표 등록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감정 마케팅이 대가다라고 나온 거예요, 들고. 근데 그게 먹혔습니다. 왜 먹혔을까요? 아무도 감정 마케팅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마케팅만 얘기했지. 감정 마케팅하는 그 분야를 스스로 만들어서 깃발을 꽂은 거예요. 내가 1등이다. 바로 그 진짜 마케팅 불변의 법칙 1번 법칙을 실행을 한 거죠. 그만큼 공식 1번, 넘버원의 법칙이 아주 중요한데 이 성장 곡선의 법칙은 엄청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흔히 얘기할 때는 마케팅 교과서에 딱 한 페이지 나옵니다. 혹은 반 페이지 나옵니다. 잘 못 찾습니다. 이 성장 곡선의 법칙을 이렇게 인터넷에 쳐봐도 별로 비슷한 게 잘 안 나와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그거 어디서 들어봤어? 나도 알아. 뭐 도입기, 뭐 성장기 있고 그래 뭐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아는 체를 하고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법칙 하나만 제대로 내가 기억하고 이거 하나만 갖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많아요. 일본에. 그래서 실제로 이 공식은 여기에도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90년 만에 당신의 고객을 고수익으로 바꿔라. 이것도 절판책이라서 구하기가 되게 힘들지만 뭐 저한테 얘기하시면 따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또 기업 최강의 전략이라고 하는 또 간다마선의 또 굉장히 또 좋은 그 마케팅가 책이 기업 최강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나와요.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 책을 쓰면서 또 일본 법칙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심지어 간다마선은 이 41가지 공식 중에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 써먹어도 평생 비즈니스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기억 못하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보람이라 그럴까요?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빈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이 문제가 뭐야? 문제를 삼아야 될 게 뭐야? 근데 부자는 현재에 연연하지 않아요. 미래에 준비할 게 뭐야? 미래에 대비할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간담형사가 얘기하는 그 퓨처웨어도 연관이 있는데요. 자, 하나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이게 일본어로 되어 있긴 한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도입기예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 이게 시장 추출이고 보통 우리가 여기인데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사람으로 다 비유를 해놨어요. 금방 눈에 들어오시죠. 자, 이 성장 곡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제품의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인데 모든 제품에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여기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혹은 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시거나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분도 많은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5년 만에 법인을 접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접었으니까 그래도 좀 나아진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뭐 벤처기업이나 뭐 대기업도 보시면 요새는 예전에 제가 있던 두산그룹은 뭐 100년 이상 지금도 살아남아 있지만 아직 삼성도 아직 100년이 안 됐죠? 한 70년 됐나? 그러니까 100년 기업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일본만 해도 뭐 수백 년 된 그런 제일 오래된 그 회사 상태로 제일 오래된 게 600년 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건 좀 너무 황당한 저거긴 하지만 100년 전 기업도 일본은 되게 많은데 세계적인 평균으로 보면 예전에는 60년 사람의 어떤 수명보다도 회사의 수명이 더 길었어요. 심지어.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게 점점 더 짧아졌고 지금 회사의 평균 수명이 아마 10년? 20년? 20년도 안 되고 정말 10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도 못 버틴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자, 우리가 하나 엄청난 실수랄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뭐 연령세대가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50대인데 100세 인생이라 해도 이제 절반을 꺾은 거죠. 그럼 언젠가는 아니라 뭐 언제 이게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태기가 반드시 오고 성숙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나만 안 그럴 것 같이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 그거랑 똑같이 내가 다루는 제품, 내가 다루는 이거 엄청난 제품이고 야, 이게 지금 뭐 여기 있던 어디 있던 그 너무 애착이 있다 보니까 못 나요. 예, 그런데 언젠가는 제품이 사람이 죽는 것도 쇠퇴할 거고 회사도 쇠퇴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접을 거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장들은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 성장하느냐? 자, 만약에 이 세태기에 오잖아요. 여기 또 하나의 성장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제품을 투입하거나 또 하나의 회사를 만들거나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아니면 그 회사만 갖고 이제 끝날 것 같으면 출구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왜냐하면 이 출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건데, 그래서 이 성장곡선의 법칙이 어마어마하게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자, 성장곡선의 법칙을 알면요, 내 미래가 보입니다. 회사의 미래가 보이고, 제품의 미래가 보여요. 어떤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 혹은 내가 하고 몸담고 있는 업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도입기에 있는 건지, 성장기에 있는 건지, 성숙기에 있는 건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걸 잘못 판단하면 엄청난 판단 착오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도입기라는 게 이걸 지나서 지금 성장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도입기가 만약에 3년이라고 하잖아요. 3년. 네, 그러면 여기 제가 여기다 이거 잠깐 가려볼게요. 요거를 가리면 여기 3년씩 끊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3년, 3년, 3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요게 3년일 경우에는 성장기도 3년이에요. 성숙기도 3년이고 쇠퇴도 3년이라는 거죠. 이게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장기가 언제인지를 알게 되면 도입기 성장기의 그 패턴을 알면 그 다음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도입기가 3년이었으니까 여기도 3년이 가겠구나. 근데 모든 그 이익 곡선, 이익은 어디서 나냐? 이 성장기에서 다 나는 거예요. 성장기에서 거의 한 85%를 거두어 드립니다. 나머지 15%를 갖고 도입기 성숙기에서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5%, 7.5%, 15%고 나머지 85%는 이 성장기에서 다 거두어 드려요. 성장기도 또 성장기 전반하고 성장기 후반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피크인데 사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최악의 케이스는 저도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었는데 성숙기에 있었는데 워낙 성장기에 잘 되던 제품이니까 당연히 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또 막 투자를 하고 뭔가 그 다음 3년 투자했으니까 4년 후부터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그냥 달려가게 되면 막차를 타게 되고 남들을 다 시장에서 빠져나가는데 나만 거기서 버티다가 쇠퇴하고 파산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장기는요, 가만히 냅둬도 막 경쟁사들이 막 생겨요. 네,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뭔가 했을 때는 아무도 안 봐주다가 갑자기 여기서 라이벌들이 들어오고 막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성장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냅둬도 그 카테고리 자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다 모든 이익을 거둬 들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담회에서도 대단한 거는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진 이론이 하나 있는데 추나 추동 이론이라고 간다고 해서 사람의 인생을 마치 성장 커브의 X곡선에 반영시켜서 한 이론이 있습니다. 춘하 추동.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듯이 인생을 사계절로 본 거예요. 근데 12년 주기마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양의 점성술하고 비즈니스를 연관시켜서 간다만 선이가 개발을 한 거거든요. 원래 이제 점성술의 대가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예를 들면 도입기는 근데 추나 추동 이론은 겨울부터 시작해요. 겨울 3년이 지나고 봄 3년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의 제 계절이 겨울 2년 차예요. 근데 딱 하필 코로나 때 왔죠. 코로나 1년 차가 저는 겨울 1년 차였고요. 올해가 2년 차고 내년이 겨울 3년 차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내가 겨울 2년 차기 때문에 작년 올해하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겨울을 이겨내고 그로부터 봄으로부터 시작되는 9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근데 겨울은 굉장히 혹독하고 굉장히 힘든 계절이지만 겨울에 어떤 씨앗을 잘 뿌리고 겨울을 잘 버티시면요. 그 다음 9년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의 어떤 계절, 내가 어떤 계절인지를 알면 12년 주기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고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간다말서는 이 성장곡선의 법칙에서 추나추동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만큼 이게 좀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하도 이거 원래 여담으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이 추나추동 이론에 열광을 하셔갖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생년월일을 넣으면 이걸 간단하게 또 분석해주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응대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톡이나 뭐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건 또 해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너무 많이 또 신청하시면 또 제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뭐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요새는 팝하고 번역기가 잘 돼 있어서 팝하고에 확 돌리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석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 내가 어떤 계절에 몇 년 차인지, 내가 어떤 계절에 태어났고 태어난 계절도 점성술로 하다 보니까 좀 달라요. 내가 여름에 태어났다고 여름이 아니에요. 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난 계절과 지금 태어난 계절보다도 지금 내가 어떤 계절에 몇 년 차인가를 알면 이게 마치 사이클처럼 내가 마치 도입기에 있는지 겨울이 도입기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봄과 여름이 이 성장기예요. 봄과 여름은 그냥 여름이 최고치거든요. 여름은 그냥 가만히 냅둬도 여름 3년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을은 성수기니까 이제 거두어들어야 되고 겨울을 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어떤 인생의 논리를 이 사이클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대비가 되면서 나름의 어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걸 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자기의 이제 12년 주기마다 연표를 그리잖아요.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성장 곡선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사이클이 보여요. 그런 거를 사실은 간다모소니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한국에서는 전혀 안 알려진 이론이고요. 어쨌든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특강을 또 이제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급히 만들어서 추나추동 이론을 할 겁니다. 그때 또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물론 유료로 합니다. 제 강의는 원래 다 유료인데요. 오늘은 또 민진원 대표님의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아서 유료급의 강의를 지금 무료급으로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성장 커브를 알면요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 법칙이라는 거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는 거의 같은 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기, 도입기에 그걸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게 얼마큼 갈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비즈니스는 성장기에서 수익의 80에서 85%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때 벌어들이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봤자 이익도 별로 안 나고 점점 쇠퇴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성장 커브를 만드시던가 그 사업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미련을 못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 성장 커브의 법칙을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모르고 있고 이걸 의식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알면서도 당합니다. 그냥 알아서는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어갖고는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세요. 이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져나와요. 근데 어떤 사장들은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거의 그냥 사업의 촉이라 그러죠. 그때 왜 간두셨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촉이 와서. 뭔가 이거 빠져나올 것 같아서.
기가 막히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알고 보면 아니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투자한다는데 어떻게 그 욕심을 버리셨어요? 뭔가 이상하더래요. 예. 근데 실제로 간담회에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1,000억을 벌어서 그 다음에는 막 2,000억, 3,000억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 모두 주변에서 다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완전히 뭐 지금 뭐 코로나 온 것처럼 엄청난 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재고 안고서 그냥 폭삭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을 벌던 사람이 2,000억, 3,000억 빚을 얻고 완전히 폭삭 망하는 그런 케이스로 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우리 사람이 죽는다는 걸 의심 못하는 것 이상으로 제품이 끝나고 사업이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모르고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오늘은 좀 1시간 가까이 제가 얘기를 해버렸는데,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아, 우리 여기 마사놀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네, 마케팅 쪽에 되게 네,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그쪽만 전문적으로 서성범 코치님께서 파고들으셨는데, 음, 우리, 예, 그 질문들 있으면 저희가 원래 9시 20분, 50분 강의인데 너무 열정적으로 많은 것을 네, 계속 빨리, 원래 그 걱정을 하셨어요. 스승무 코치님이. 2시간짜리인데 이걸 어떻게 네, 해야 되냐, 막 걱정하셨는데, 네. 어, 일단 그나마 좀 질문. 짧게 한 건데, 네. 네. 하여튼 질문 질문 나는 받겠습니다. 꼭, 네, 꼭 질문 시간이 약간 좀 오버됐지만 질문 나는 이거 꼭 질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마이크를 켜시거나 채팅창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기다릴 동안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코치님, 왜 그 간다마사노니 책이 대부분이 절판된 게 번역이 음, 그럼 잘못됐다는데 왜 아니요. 번역이 다른? 그게 아니라 네. 간담화선을 너무 빨리 알린 거죠, 한국에. 한국 시장이 간담화선을 받아들일 상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나온 책, 10년 전에 나온 책, 그런 책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20년 전, 10년 전에 나온 책이 오히려 지금의 한국 상황에 맞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비로소 코로나가 오면서 한국은 개인의 시대가 된 거예요. 개인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될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왜냐면 회사가 보증도 안 해주고, 보장해 줄 수도 없고, 뭐 자영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자기개발 시장에 그냥 작년부터 1년 사이에 왕창 다 쏟아져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중소기업, 작은 기업, 그다음에 어떤 1인 기업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케팅의 책이 없습니다. 막상 찾아보시면 없어요. 네, 유명한 대가들 뭐 썼던 책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교수가 썼던 책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간담화선의 책에는 곳곳에 그런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쉽거든요. 패턴화의 천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간담화선의 책을 막 더 못 구하니까 더 안 달려서 구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음. 그런 현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지금 채팅창에 강의 코치 그리고 우리 수성문 코치님께서 유료 강의에 대해서는 우리 채팅창에 아, 우리 네. 단톡방에 올려 주실 겁니다. 네네. 예, 제가 우리 간담화선의 소셜 클럽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고 특강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면 다 들으실 수 있고 또 녹화본도 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절판책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비밀 안에 또 비밀이라서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단톡방에 한 줄이라도 후기 남겨주시면 우리 수성범 네, 코치님께서 더 큰 힘이 되고요. 오늘 네, 시간이 원래 9시 20분에 좀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너무 네, 많은 것을 또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네, 오버됐습니다. 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 마지막으로 서 코치님 마지막 그 멘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2시간 정도 되는 강의를 짧게 하느라고 좀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 책 2권 사십시오. 네, 2권 사시고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십시오. 그러면 본전을 뽑고도 남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매주 수요일 정기 특강 이렇게 우리 서승문 코치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다 켜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장에 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복장이 너무 좀 찜질방 복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뿅.